저희가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탄핵반대 시국선언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한성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이 투입되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한 충격과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공개된 대통령 담화문과 체포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과 같은 횡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으며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선관위의 보안성에 대해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헌정 파괴적 탄핵 남발을 규탄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178회의 탄핵 집회와 현재까지 29회의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하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민생을 책임지라며 끊임없이 정부를 규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그리고 경찰의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심해가스전 사업의 대부분을 삭감하며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15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간첩법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기밀을 훔쳐가도 마땅히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야당은 양곡법, 진간법, 노란봉법 등의 악법들을 입법 시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입법은 23,000여 건에 달합니다. 22대는 8,000개가 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입법 폭주이며 국정을 마비시키고도 남는 입법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을 규탄합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를 주도했으며 관할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절차와 법을 무시한 체포 과정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행위가 있었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있었으며 공수처법 제31조를 무시하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일이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 제84조에서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체포 시도이며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55 경비단에게 허위로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공지했고 이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한 후 추가 출입 승인 필요 공문조차도 허위 해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절차와 법치를 무시한 불법적인 수사와 체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마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체포 시도를 하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규탄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여러 차례 통보받고 보안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자 부정채용 1200건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 후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보안점검을 받겠다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선관위가 정해놓은 점검 시간과 기간으로 인해 국정원이 방해를 받아 실제로 점검을 한 장비는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5%의 점검 결과에서도 많은 보안적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자 명부를 공유할 수 있다. 국정원이 가상의 유권자를 생성하여 투표 사실 자체를 조작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아무 취약 사례가 수십 개 발견되었다. 악성 메일로 내부 조력자 없이 유권자 위조가 가능하다. 이토록 부실한 선거관리가 5%의 점검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보안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 결과 조작이 반드시 발생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어도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빳빳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절단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투표지, 정식 무게가 아닌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어 선거 무효 소송 및 재검표를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6개월 만에 끝나야 할 소송을 2년 2개월 동안 재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입증되지 않아 총선 무효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출생연도만 기재된 명부를 선관위가 제시했기 때문에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투표자 수 재검증을 요청했지만 현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외에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재검 및 부정선거를 주장한 교수, 부정선거 소송대리 변호사, 선관위 투표 관리관 사무원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을 통해 외국인 국적을 가진 개표 사무원이 채용될 수 없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은평구에만 한 명의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명의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 등의 투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이에 철저한 선관위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또한 헌재 공정하고 철저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네, 시국선언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료에 대한 29번의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간첩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의 국가 기밀 시설을 불법 촬영해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한성대 재학생 및 졸업생 분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현재와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호 재창 후 본격적인 시국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외치면 수호하자 2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외치면 동일하게 2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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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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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국선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2.3 계엄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현 상황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전쟁은 단순히 군대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국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담화문을 통해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비군사적 공격이 있는데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정치적 선동, 경제적 압박, 사이버 해킹까지 결합된 방식으로 공격이 진행됩니다. 또한 여론 조작과 심리전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격 중 하나입니다.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퍼지면서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특정 세력이 여론을 조작해 국가의 안정을 흔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전력망, 금융 시스템, 정부기관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해킹해 혼란을 유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SNS 여론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전쟁이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12.3 계엄이 있기 전까지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 조작 및 심리전입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실제 사례로 중국 정부는 우마오당 같은 조직적인 사이버 부대를 활용해 해외 여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조작된 댓글과 인터넷 여론전을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을 막거나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JTBC가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우리 언론의 방향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이념과 가치관이 우리 미디어에 스며들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텐센트는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게임사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며 한국 콘텐츠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중국 자본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뭔가 한국말이 어색하고 표현이 어색한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한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담화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첩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 즉 스파이, 적국의 스파이입니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견제해야 할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탄핵 정국이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닌 반국가 세력, 중공, 북한 등의 공산주의 세력과 친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체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여야 간의 권력 다툼으로 현 사태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민노총 간부가 지난 11월 대한민국 체제 정복을 위한 간첩 활동을 벌이는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령문들이 있는데요. 최근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변론 중 읽으셨던 북한의 지령문을 제가 일부 요약한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과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영향을 확보하라.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켜라.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로 담지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10만 명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칭송하는 그런 성과라고 말하는 지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전개하라.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의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그리고 이것이 충격적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하여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들을 전개하라. 이와 같이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졌던 혼란들과 국보법 폐지운동, 폐지 시도, 그리고 윤석열 퇴진 시위와 같은 여당 그리고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공격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문에 따른 임무 수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듯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현재 진행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단 사건이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구속기간이 만료 후 석방돼서 1심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로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구호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다음은 박성찬 선배님의 자유연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 20학번 박성찬 후보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호소문을 좀 작성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각 우리는 여러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이 헌법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종북 좌파 카르텔에 의해 우리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상실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학생이면 공부나 하라고.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울 땐 언제나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망국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억울하게 체포당한 우리 대통령님과 서부지법 애국 열사들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학생들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 3일 이후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 계엄령은 계몽령이라 불릴 만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그 위기를 부추기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비상계엄 당시부터 최종 진술 때까지 항상 반국가 세력 하이브리드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체제와 이념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과거에는 국가의 운명이 총과 칼, 즉 무력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물 밑에서 정교하게 설계한 공작으로 국가의 행정, 정보, 사법, 언론, 경제, 교육, 노동,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파이를 심고 내부 기밀 탈취, 협박, 회유를 통해 자신들의 진지를 구축하고 끝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필리핀,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들과 공직자들이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으며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창원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의 고위 간부의 북한 지령문 사건, 최근 중국인의 방화, 국가 중요시설의 불법 드론 촬영 사건 등 우리의 국가 안보가 끝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해외 간첩까지 잡을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국내 대공수사기관이 무력화되고 주요 보직 인사들이 인사이동되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사실상 구멍이 뚫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원식 국회의장은 시진핑과 독대하며 중국인들의 무비자 무제한 입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채용 비리만 약 1,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가족회사를 통한 친인척 채용을 전통이라고 주장하며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의혹, 허술한 보안과 전산망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를 비판하면 특정 정당에서 고발장을 무려 킥배속으로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선관위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려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가득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인데 전산망이 조작이 가능한 수준의 보안을 가지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기관에 저는 투명한 선거, 소중한 우리 한 표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야당의 일방적인 국가 핵심 예산 전액 삭감,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부정선거의 증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 자편향된 사법부와 입법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대다수의 언론사 등, 그리고 위증 교사와 탄핵 공작, 졸속 심판으로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식에서 선서하신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국회는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악법을 하루에 몇십 개씩이나 발의하고 탄핵을 남발하면서 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의 매국적 행위를 보며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가슴 깊게 와닿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국회와 정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정신과 공정함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십시오. 그 어떠한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특정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과 특정 정당 입맛에 맞는 절차와 판결을 지속한다면, 그래서 끝내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세대, 지역 등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이제 하나가 되어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천안, 대전에서 놀라운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절에는 서울에서만 AI 추산 무려 615만 명이 집결하며 평화 집회를 여는 등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많은 인파의 한 분 한 분이 길거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가의 주권자이며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권을 빼앗기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후손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희보다 앞서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던 수많은 애국 어르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호 한번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네 글자를 외치면 뒤에 네 글자를 두 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불법 탄핵 각하하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불법 탄핵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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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박성찬 선배님의 자유연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재현 선배님의 자유연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귀한 한성대학교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막 부산에서 올라온 공구학반 한국어문학부 이재윤입니다. 네, 오늘 4개씩 대학교 시국선언이 있습니다. 12시 30분 총신대, 여기 그리고 한성대, 4시 30분 백석신학대, 백석예술대 있습니다. 많은 응원들 해주시고 이렇게 모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한성대학교 시국선언을 못할 뻔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메이저 대학교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처럼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한성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 있음에도 네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옆에 있는 문기엽 대표 학생님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포기하지 않고 뛰어주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저에게까지 마음이 닿아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정말 귀한 후배들 모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하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후배님들께서 너무 자세하게 모범적으로 연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프리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학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스카이로만 저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국에서, 심지어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주도까지 지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라도보다 제주도가 더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끼리는 험지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제주 4.3의 그런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용기를 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제주대학교에서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모든 국민들이 분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공교육을 통해서 배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법치주의, 상권분립, 권력의 분배와 상호 견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투표, 이 한 표를 정말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 공정한 투표, 깨끗한 투표, 투명한 투표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심지어 예전에 어떤 슬로건이 있었죠. 좋은 투표, 나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스라이팅도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 하나, 열심히 양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하고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시민의 덕목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일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선관위 계속 나오는 채용 비리들 1200건이 넘는데 그 안에서 아주 당연하게 가족회사다라는 이런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하며 뭘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사실 저는 교육학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또 아이를 또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에게, 미래 아이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기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요. 우리 지금 서부지법 이 불의에 정말 분노하여가지고 이 청년들이 붕괴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지금 그 스타터 스틸이라는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17일 이상 지금 방에 갇혀 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개씩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지금 헌법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왜곡시키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법전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탄핵은 무조건 각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심판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복 입고 법물 쪽쪽 빨면서 살아왔던 그 분들이 왜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담합이 있는 거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 다음은 국회입니다. 이미 전체주의 추종자들과 종북 종중 주사파들의 카르텔로 장악이 되어 있는 국회 이 현실에서 아까 후배님들 말씀하셨지만 간첩법 입법
입법도 당연한 것조차도 지금 통과를 하나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라는 지금 특검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각제나 개헌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는 즉시 해산하라! 다음은 부정선거입니다. 우리가 한 표, 단 한 표만 부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걸 전면 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표가 뭡니까? 1장기 투표용지가 1000장. 그리고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는 지금 20대, 21대, 22대 총선만 해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인쇄 용지가 한 줄로 쭉쭉쭉 나와 있는 그런 제본이 의심되는 투표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개표원, 사무원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즉각 검찰과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국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거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된 모든 국민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국민은 중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등 선거입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외 사전투표에서 봉투에 이미 이재명에게 투표가 된 5종이의 지금 투표지가 봉투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되었고요. 소쿠리 투표지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 다른 투표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투표지가 22대 총선의 개표장에서 21대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투표를 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전투표로서 데이터 조작이 충분히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화해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많이 들으셨죠? 화웨이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깨끗하게 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로 조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입니다. 중간관리자가 거치는 간접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밀 선거입니다.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투표 관리 명부 어디 갔습니까? 우리 투표관리 명부는 무조건 선관위에서 사소해야 하고 언제나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국적도 알 수 없는 지금 이상한 아주 빈칸 투성이 선거관리 명부만 공개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해체하라! 당일 투표만 시행하라! 우리는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가 끝나는 즉시 한 표 한 표 공개적으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수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아닙니다. 최근에 한 독일 투표는 수개표로 진행을 하였고 우리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투표만큼은 천천히 늦더라도 공정하게 한 표 한 표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안 그렇습니까? 또 평생 한반도 자유통일을 못한 것을 통탄스러워하시며 북한 동포여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의 마지막 미션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 종중 척결을 모두 다 하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 뒤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즉각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성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님들, 부끄러우신 거 다 이해합니다. 이 목소리 내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일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소리 내지 않는다면 홍콩처럼 정말 자유로운 이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불의라 말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구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성대
한성대. 네, 이렇게 네, 선배님들께서 좋은 연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들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시국선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교회가.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이런 일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고통받는 우리의 국민들과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 그분들을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행실들도 평가받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재학생, 학우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성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